안녕하십니까. 저는 광고자도 판매제도, 광고 판매제도, 특히 이제 크로스 미디어랩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상당히 힘든 연구가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좀 힘들었습니다. 힘든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3, 4, 5에 나와 있는 분석인데요. 일단 광고 시장에서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나 분야별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에 이제 이 미디어랩에 대한 그 광고주의 선호 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크로스 미디어랩을 이제 그 허가 미디어랩에게 이제 허용해 주는 게 사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뭔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광고 시장에서 광고주라든지 광고 대행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냥 분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일단 광고주, 어찌 보면 그 수요의 가장 본원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광고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 한 99분 정도의 100분 정도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99개의 응답을 이제 좀 활용을 했습니다. 보면은 뭐 한 30억 미만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30억에서 100억 사이가 한 3분의 1 정도. 그 100억 이상인 분들이 또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뭐 그 연간 광고 집행 금액이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일단 그 설문을 통해서 크로스 미디어랩에 대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일단은 문의를 드렸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뭐 추가적인 보너스를 좀 주면 좋겠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양쪽 걸 다 사다 보면은 구매 물량이 늘어나니까 보너스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일괄 구매를 하면은 안 그래도 좀 편리하겠다. 그런.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온라인이나 모바일 광고 상품 자체가 이제 좀 약간 대규모의 미디어랩이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상품 신뢰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어떤 미디어 믹스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약간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좀 있었는데요. 광고 상품의 다양성 증가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광고 자체는 공급 대체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로스 미디어랩으로부터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은 패키지가 대부분이고 종합적인 평가는 매우 긍정적, 다음에 긍정적 해서 한 절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에 많이 쏠려 있다 하는. 그래서 이 종합적인 평가를 조금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광고주들은 절반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보통을 빼면 부정적은 몇 개 안 됩니다. 9개밖에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주 가볍게 가볍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는 거죠. 광고비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 현재 보면은 이제 지상파 종편을 주로 이제 광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29.1%, 유료방송 집행 금액이 24%, 디지털 광고 한 28%. 그 매체별로도 지금 골고루 지금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광고비를 늘린다는 대답은 8개. 오히려 또 줄인다는 대답은 11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90개. 이것만 보더라도 크게 시장에 큰 변화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별로 이렇게 쭉 그 광고 매출의 어떤 변화를 살펴보니까 뭐 전체가 뭐 2천억대 단위인데 거기서 뭐 정감이 2, 3억 정도 뭐 이 정도니까 이거 어찌 보면 이건 신뢰 수준 안에 다 들어가는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시장에 큰 변동이 없겠고 오히려 줄인다는 대답이 있었다. 이 대답을 봤을 때는 이거는 크로스 미디어랩의 효과라기보다는 기업 현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광고 매출을 줄이는 그런 효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로스 미디어랩 때문에 실제 광고 시장에 어떤 끼칠 영향은 그렇게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결과는 미래 뭐 5년, 10년 후의 결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 기업 경영 상황을 반영해서 현재 광고주의 의도를 반영하는 상당히 단기적인 전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크로스 미디어를 시행되고 나서 어떤 장단점들이 시장에서 많이 충분히 인식이 된 후에는 과연 이런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광고 시장을 한번 획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크로스 미디어 랩을 허용해가지고 디지털 허가 미디어 랩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시장으로 이제 진입을 했을 경우에 독점력이 강화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획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두 상품, 그러니까 방송 광고와 디지털 광고가 같은 시장에 서로 경쟁하고 있는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같은 시장에 경쟁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처 관계로 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획정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렇게 좀 우리가 심사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방송 광고와 디지털 광고 시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원칙적으로 하면 허가 미디어 랩이 판매하는 광고와 디지털 광고 이렇게 획정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면은 지상파 방송 광고와 유료 방송 광고를 하나의 시장으로 이미 획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구분한다는 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거는 좀 이론적으로 안 맞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광고 시장, 방송 광고 시장, 다음에 디지털 광고 시장, 이 두 시장을 가정하고 서로의 관계를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두 광고가 하나의 시장이다 하면은 허가 미디어 랩들이 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이 얼마냐를 제가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게 각각 별개의 시장이다. 그러면은 시장 간의 지배력 전이, 즉 허가 미디어 랩이 디지털 광고 쪽으로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획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 획정은 이제 스닙 테스트라는 걸 주로 많이 씁니다. 이건 정책 현장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건 일종의 개념이고요.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구현한 방법이 인계 매출 분석, CLA라는 분석인데, 그 방법을 제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경쟁상황평가에 항상 CLA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뭐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82년에 미국 법무부가 이제 수평 기업 간의 어떤 결합 심사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의미 있는 수준의 가격 인상을 상당 기간 좀 했을 때, 잠깐이 아니고 상당 기간 했을 때, 그 구매자가 구매를 바꾸느냐 마느냐를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구매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상품이나 영역의 집합을 하나의 시장으로, 관련 시장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그 분석하는 주요 이제 수식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수식이 좌변, 우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좌변이 이제 실제 매출 손실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Q가 판매량이 되는데, 가격 올렸을 때 이제 판매량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그 비율을 말하겠고요. 요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우변은 약간 복잡한 수식이 이제 인계 매출 손실입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은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미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기업의 마진은 처음에 좀 증가합니다. 그러다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시 이제 감소하다가 원래 그 마진 수준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점점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요 우변은 이제 그 가격을 인상해도 이제 그 이윤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 그게 이제 인계 매출 손실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그 구해가지고 서로 크기를 비교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품 가격을 인상을 하면은 소비자들이 반드시 이제 다른 상품으로 구매를 보통 전환을 하게 되는데, 실제 매출 감소분이 임계 매출 손실률보다 더 크다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이윤이 그만큼 축소된다 한 뜻입니다. 그 말은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도망을 많이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같은 시장 안에 경쟁하는 대체 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까지 시장을 확장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실제 매출 감소분이 이제 임계 매출 손실률보다 더 적다 하면은 소비자들은 도망을 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시장이다 해서 시장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임계 매출 손실률을 구할 때 이제 마진율 M이라는 걸 계산하게 되는데요. 요 마진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 썼는데 고정 영업 비용을 빼고, 우리 비용에서 고정 영업 비용을 뺀 상태에서의 마진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진율보다는 이익률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시장 획정을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설문조사에서 물었습니다. 방송 광고 가격이 5% 또는 10% 또는 20% 인상될 경우에 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그대로 구매 물량을 유지하겠다. 2번, 구매 물량을 줄이고 디지털 광고 쪽으로 도망을 가겠다. 그럼 디지털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얼마나 구매 방송 광고 물량을 줄일 것이냐 퍼센테이지가 같이 물어보게 되죠. 해봤을 때 그 5%, 10%, 20% 인상했을 때 방송 광고 그 구매를 축소하겠다 응답자가 67%, 79%, 83%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다 줄이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걸 보면은 충성도가 그렇게 썩 높진 않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뭐 도대체 얼마를 줄일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합산을 해보니까 감소량이 뭐 230억 원, 430억 원, 82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가 5.7%, 10.9%, 20.4%. 그래서 보면은 방송 광고 가격을 5% 올리니까 구매 물량을 한 5% 줄이겠다. 10% 올리니까 10% 줄이겠다.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방송 광고를 구매하는 광고주들은 대충 방송 광고에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을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만 집행한다는 느낌을 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진율을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코바코를 제외한 나머지 그 5개 허가 미디어랩의 마진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구해보니까 4.94%가 됐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마진율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정 비용을 제가 빼버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럼 코바코 거는 왜 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바코는 그 방송 광고 외에 다른 그 정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마진율이 많이 좀 그 순수한 광고 판매 마진율에 비해서가 좀 다르다, 좀 오염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바코 그 심각한 좀 적자 상태에 있더라고요. 이 적자 상태에서 분석이 안 됩니다. 적자 상태에서 그 이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건을 적게 팔면 적게 팔수록 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팔지 말아 놓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뺐고요. 그래서 평균 마진율 4.94%를 적용을 해보니까 임계 매출 손실률과 실제 매출 손실률이 보면은 실제 매출 손실률이 임계 매출 손실률보다 그래도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이게 낮게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방송 광고 요금을 올려도 도망가지 않는다. 즉 방송 광고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장이다. 대체제가 없다. 그 시장 안에서 대체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의 별개의 독립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광고를 가격을 똑같이 올렸을 때 5%, 10%, 20% 올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5% 인상, 10%, 20% 인상했을 때 그 디지털 광고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자가 23%, 35%, 48%. 그래서 방송 광고보다는 그 옮기겠다는 사람 숫자가 비중이 훨씬 낮았습니다. 절반 이하로 좀 낮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디지털 광고가 오히려 더 충성도가 방송 광고보다 높은 것 같아 하는 느낌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구매를 축소하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1%, 1.5%, 7%. 그래서 아까는 5%, 10%, 20%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구매 축소 금액도 훨씬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평가하기로는 방송 광고보다는 디지털 광고가 훨씬 충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랩 중에서 이제 큰 미디어랩 5개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마진율을 구했는데 마진율이 20.15%,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20.15%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2위인 매점 메디어는 뺐는데 이 업체는 알아보니까 CJ E&M 그 계열사인 CJ E&M이라는 방송 광고를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역시 이건 좀 오염되어 있다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빼고요. 나머지 4개 업체를 해보니까 한 20%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임계 매출 손실률에 비해서 역시 실제 매출 손실률이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디지털 광고 가격을 올려도 그 광고주들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디지털 광고도 하나의 독립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양쪽이 다 독립적이다. 그래서 방송 광고와 디지털 광고를 양방향에서 별개의 독립된 시장이 되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를 2021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제 온라인 광고하고 방송 광고를 별개 시장으로 획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과정하에서 이제 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광고와 디지털 광고가 시장이 오랜 시간 구분되어 있었다. 판매자가 구분되어 있었다. 다음에 방송 광고가 전통적으로 이제 굉장히 경쟁이 세고 그 경쟁력이 지금까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미디어 믹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광고의 그 자리가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광고 전문가들의 현재 견해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미래 시장이 바뀌고 시장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두 시장이 서로 별개로 분리될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송 광고의 허가 미디어 랩이 디지털 그 광고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경쟁력이 디지털 광고 시장으로 이제 지배력이 전이될 것인가? 그래서 독점력이 형성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고찰을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의사결정 사례를 이제 의결 사례를 제가 이제 준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이제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 제한 사업자의 어떤 추정 요건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허가 미디어랩 시장을 일단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코바코 같은 경우는 이제 1위 사업자 38.6%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대 사업자 코바코, SBS, EMC, 조선미디어의 시장 점유율 소위 CR3라고 하는데 이게 79.7%. 그래서 아주 미소한 차이로 코바코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매출액 1위 코바코가 1위고요. 2위 사업자인 SBS MNC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미소한 차이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라고 공정위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보면은 광고를 판매하지만은 미디어랩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유료 방송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광고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은 코바코 시장 지배력은 좀 과대평가될 수도 있는데 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미디어랩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한번 통합을 해봤습니다. 방송 디지털 같이 이제 광고 시장을 통합해 보면은 코바코 시장 점유율은 16.6%, CR3는 45.8%.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없고, 다음에 그 시장 점유율 2가 돼가지고 경쟁 제한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다로 나타납니다. 근데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문항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합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좀 이건 좀 모순입니다. 다만 이걸 합쳐놓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그냥 한번 그냥 참고 자료로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HHI 지수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요. 허가 미디어랩 시장에서 코바코는 HHI가 2612. 이거는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나 디지털 광고 시장과 합치면은 1022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거 역시 그냥 단순 참고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일반적으로 지배력 전이를 어떻게 하느냐? 시장이 다를 때 기업이 지배력 전이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독점력을 가진 사업자가 이제 그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그 돈을 이용해서 신규 진입하는 시장에 싸게 공급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덤핑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싸게 이제 진입함으로써 현재 그 시장에 있는 사업자들을 이제 좀 괴롭히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허가 미디어랩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을 쭉 보니까 JTBC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0에서 3.5%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그다음에 1위 사업자인 코바코는 또 마이너스 수준.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통해서 지배력 전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디지털 시장에 있는 그 미디어랩들이 훨씬 마진율이 높은 건 아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렵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능력입니다. 허가 미디어랩 시장에 굉장한 능력과 경험치를 가진 미디어랩들이 디지털 미디어랩으로 들어오면은 그 경험을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장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가 뭐 기업의 독점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장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휴대폰 시장에 그 컴퓨터 시장의 강자인 그 애플이 아이폰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혁신의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은 공정거래의 대상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공정위는 이제 시장 거래 부분에서는 단독 효과, 협조 효과, 판매선 봉쇄, 구매선 봉쇄 이 효과를 고찰을 합니다. 단독 효과는 이제 기업 합병 후에 이제 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 독점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허가 미디어랩을 통해서 이제 더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는 디지털 시장에서는 더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또 협조 효과는 좀 일종의 담합 효과인데 역시 디지털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의 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담합의 가능성은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부분,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음 판매선 봉쇄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수직 결합된 기업 때문에 다른 쪽에 뭐 그 판매를 못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좀 판매선 봉쇄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허가 미디어랩이 특정 디지털 매체사의 광고 판매를 거절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래하는 지상파나 종편 방송사의 디지털 광고 매체 판매를 위해서 다른 매체사의 광고 판매를 거절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규제기관은 아마 이런 거를 이제 크로스 미디어 허용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의무나 제한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방송 광고가 디지털 광고에 비해 시장이 축소되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허가 미디어랩들이 이런 그 방송 광고에서 경쟁력을 지렛대 삼아 가지고 판매서 디지털 광고의 판매선 봉쇄를 하기로는 좀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광고 시장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시장의 일부를 포기하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랩 시장에서도 대형 미디어랩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판매가 거절된다 하더라도 이 디지털 매체사가 쉽게 판매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코바코 같은 경우는 그런 또 수직 결합된 그런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판매선 봉쇄 요인이 낮다. 구매선 봉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사례에서는 이제 그 특정 매체사의 광고를 경쟁 기업인 타 미디어랩이나 특정 광고 대행사에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강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상파 및 종편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그 법적으로 특정 매체사의 광고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종편이나 지상파 방송사의 어떤 계열사의 디지털 광고를 독점해서 상품 차별화를 추진할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코바코 같은 경우는 그런 수직 결합된 계열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인이 상당히 낮고요. 역시 규제기관이 이에 대한 그 제한을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광고 시장의 경쟁이 지금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방송 시장, 광고 시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말씀드리면은. 시장 거래에 대한 장애 요소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광고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다음에 방송 광고 시장의 축소가 이런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걸 수는 있겠다. 그런 거로도 쉽게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제도의 변화가 우리 광고주들에게 어떤 후생 효과를 주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저인트 분석법이라는 그 분석법을 이용해서 설문을 하고 광고주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디어랩이 그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미디어랩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 좀 중요하다고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부분이고요. 일단 할인액 1억 원이라는 우리가 광고를 1억 원어치의 광고를 미디어랩에서 구매할 때 할인액도 상당히 중요한 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에 방송 광고를 파느냐 팔지 않느냐, 디지털 광고를 파느냐 팔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속성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설문조사에서 중요하다고 나온 미디어 기획 서비스, 일종의 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6개의 어떤 그 카드를 만들었고요. 이 카드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좀 부여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카드가 이제 하나의 상품이 되니까 상품별로 이제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카드에 대해서 점수가 쭉 나타났고요. 그 결과를 이제 그 컨저인트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99분에게 데이터를 조사했으니까 회귀 분석을 99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당 회귀 분석을 한 번씩 했고요. 그 결과 나온 이제 개수값이 이렇게 베타 1부터 베타 4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타 1이 이제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그 이용을 가격에 대한 그 개수값을 이제 다른 개수값으로 나눠주면은 그 후생 효과를 저희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광고주가 1억 원어치의 방송 광고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방송 광고를 구매할 경우에 그 광고주는 한 466만 원. 디지털 광고는 434만 원 정도의 편익을 제공을 합니다. 즉 내가 100원어치를 사면 한 5% 정도의
그 금액만큼 내가 추가적인 편익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크로스 미디어랩을 통해서 두 광고를 몽땅 다 한꺼번에 다 구매할 수 있으면 광고주에 제공하는 편익이 현재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잠재적인 편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기획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한 3% 정도의 추가적인 효용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두 광고를 모두 판매하면은 광고주에 대한 잠재적인 편익은 반드시 증가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 굉장히 하나의 어떤 잠재적인 편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미디어랩이 가지고 크로스 미디어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인식되고 시장에서 발현되고 광고주가 그걸 이해했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나기 시작한 장기적인 효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크로스 미디어랩을 허용해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걸릴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편익에 대한 잠재력이 이제 점점 발휘되고 이제 시장에서 각인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시장 변화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 광고와 디지털 광고는 각각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 지배력 전이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 거래 장벽의 일부 요소는 가능하지만은 광고 시장 내 치열한 경쟁과 다음에 방송 광고 시장의 축소 그리고 정부의 규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런 그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